복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 3장 정도? 3장 정도 나가고,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자기가 뭐 어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부분들 있잖아. 그치? 예한이는 그때 어디까지 해온다 그랬지, 오늘까지? 알겠습니다. 예한이는 187까지 해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개념 원리를 했나요? 아마도 187까지 오늘 도장 받고, 그거 확통은 했어? 17조까지? 16조까지 했어요. 16조까지? 안 건너뛰고 다 풀었어? 네. 오케이 잘했어. 자, 그래서 우리 이걸로 이제 복습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요 제일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단 수렴이랑 발산이죠. 수렴이랑 발산.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 발산한다. 요거의 의미가 뭐였니? 수렴은 특정한 어떤 값으로 계속 접근하는 거. 그게 수렴인 거고. 그치? 그래서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특정한 알파라는 값에 계속 가까워지면 그게 수렴이었고요. 발산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다 발산인데, 발산하는 경우를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쫙 커지는 게 뭐예요?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 쫙 작아지는 거.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 이도 저도 아닌 거. 그치? 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간격이 점점 커지면서 진동을 하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진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발산이 되는 거죠. 그치? 이런 수렴과 발산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투에서도 했던 거지만 이런 것들 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났을 때, 이때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죠? 그치? 분모 분자에서 최고차 항들을 이용해갖고 푸는 거죠? 최고차 항. 만약에 분자가 차수가 더 커, 그럼 무조건 어떻게 돼? 발산하죠.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발산하는 거고, 분모가 만약에 차수가 더 커, 분모가 차수가 더 커, 그러면 0으로 가는 거였고, 분모 분자가 일단 차수가 똑같으면 그때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그 수렴하는 값을 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중에도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3n 세제곱 마이너스 2n 제곱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여기서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어디로 가겠니?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지, 그치? 얘가 더 차수가 크기 때문에 얘가 가는 방향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도 역시 최고차항이 중요한데,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루트 같은 게 포함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무엇을 해주면 값이 보이죠? 유리화, 그치? 유리화, 상황에 맞게 유리화가 필요하다면 유리화를 시켜서 극한값을 찾으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정해놨을 때, 그때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 그렇다면 반례를 하나 말해볼래? 참이에요. 반례가 없어요. 참입니다, 참.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 수렴할 때는 항상 이게 만족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요거는 참인데, 자, 요럴 때 있거든요. 요럴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등호를 빼버렸어. 요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겠죠. 요건 거짓이야. 그러면 얘하나 반례를 말해볼까? 모르겠어요.
발레까지 말해야지 이게 확실히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잖아. 등호를 바꿔야 야, 등호를 바꾸면 그거는 명제를 바꾸는 건데 그게 어떻게 발레야. 발레는 얘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잖아, 증거. 네. AN을 어떤 수열로 놓고 BN을 어떤 수열로 놓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발레지.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애들로 잡으면 이게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냥 뭐 간단하게 AN을 n분의 1로 잡고 BN을 이제 AN을 2n분의 1로 잡고 BN을 n분의 1로 잡아요. 그러면 항상 얘가 더 작죠? n에다 뭘 넣어도 똑같은 n값을 집어넣으면 AN이 더 작단 말이야. 근데 이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여기도 0으로 가잖아, 그치? 그럼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여기 AN과 BN 사이에는 등호가 있든 없든 이 극한값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호가 들어가야 맞는 말이에요. 그쵸?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만 등호를 이렇게 넣어주잖아? 이렇게 넣어주면 그건 맞는 말이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 그건 틀린 명제가 된다. 그치?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n이 음수면 n값은 근데 우리 지금 수열을 생각하는 거잖아. 네. AN, BN이 수열이잖아. 근데 뭐 n값은 자연수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랑 이제 유사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요거 샌드위치 정리 기억나죠? 샌드위치 정리. 그치? 샌드위치 정리. 그래서 AN이 여기로 수렴하고 BN이 여기로 수렴하는데 뭐 CN이라는 애가 있는데 CN이 항상 AN과 BN 사이에 끼어 있다. 그리고 이 수렴하는 값이 똑같이 알파로 똑같다. 그럼 중간에 껴있는 요 놈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뭐 샌드위치 정리였죠. 그쵸? 이런 내용들 배웠었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 수열 중 수렴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일단 1번은 수렴을 할까 안 할까? 1번에 있는 수열은 수렴할까 안 할까? 수렴할까? 이게 지금 보면 일단 부호가 마플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럼 포인트가 뭐냐면 마플 가더라도 이 간격이 이렇게 마플 해서 간격이 줄어들면은 수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간격이 줄어들까요? 간격이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까요? 이거 안 줄어들어요. 이게 지금 각각의 분수만 봐봐. 부호 떼고 이 분수만 봐봐.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이 분수만 보면 이 분수가 n 플러스 1분의 n꼴이거든요. 이거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1로 가는 애잖아. 그러면 그 앞에 붙은 부호까지 생각하면 결국 얘는 아무리 n값이 커져도 이렇게 수렴하는 게 아니라 계속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유지가 될 거란 말이지. 간격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진동합니다. 그치?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일반항을 떡하니 써줬잖아. 이게 일반항이잖아. 그치? 여기다가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수렴하죠. 0으로. 그치? 이게 수렴하는 녀석이고 3번 누가 봐도 진동이죠. 간격이 1로 계속 유지될 테니까 진동. 자, 4번도 일반항 여기 써줬죠? 여기다가 n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거 어디로 가겠어? 이 분자가 차수가 더 크잖아.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그치? 틀렸고요. 5번 이게 일반항이죠. 1000분의 n이 일반항인데 자, 밑에가 1000이라고 하더라도 n은 무한대로 커질 거기 때문에 무한대에 비하면 1000은 뭐 상대도 안 되는 조그만 숫자입니다. 이것도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죠. 그래서 탈락. 답은 2번.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42번 볼게요. 42번은 수렴하는 두 수열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AN과 BN이 수렴을 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알파,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값을 베타 이렇게 썼을 때 그 리미트의 성질에 의해서 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어떻게 쓸 수 있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쵸? 수렴을 할 때는 곱하기든 더하기든 빼기든 리미트를 따로따로 나눠줄 수 있다. 이게 리미트의 성질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그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제 요건데
이것도 역시 리미트의 성질을 활용하면 이게 결국 뭐예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치? 이건 뭐 중3 때부터 하던 거다, 그치? 요거 제곱해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돼? 뒤에 거를 2번 빼주면 되지, 그치? 2번 빼주면 돼. 그래서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답은 30. 이렇게 풀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46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 AN이라는 수열이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문제에서 수렴한다고 말해주기도 했고, 그러면 그 수렴하는 값을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요거를 예진아 어떻게 바꿔서 생각해도 될까? 어차피 AN이 극한값이 알파라면 요 놈의 극한값이 알파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요 놈의 극한값은 똑같이 알파지, 그치? n이 무한대로 갈 건데 이 플러스 2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쵸? 그럼 리미트를 따로 다 씌워줬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이거는 3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금방 계산하면 되죠, 그쵸? 그죠? 3알파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가지고 계산해버리면은 9알파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8알파가 8 돼가지고 알파는 1 이렇게, 그치? 이렇게 바로 풀어버릴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인데 여기서 우리 저거 한번 해볼까요? 그 51번 자, 잘 차근차근 생각해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식으로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n, 베타 n 이렇게 말했다. 그럼 뭐 쓰면서 시작해주면 될까? 근각계수의 관계, 그지? 여기다가 는 0 붙여놓고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n, 베타 n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얘하나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n이라고 할 수 있고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맞죠? 자, 요렇게. 그러면 얘네 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구할 건데 일단 분자에 있는 애부터 살펴볼까? 알파 n의 제곱 플러스 베타 n의 제곱. 방금 전에 한 거잖아. 곱셈 공식 변형이잖아, 그치? 요거는 예진아 어떻게 만든다? 그죠? 요거 통째로 제곱해서 4n 제곱 빼기 요거의 2배니까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그럼 이게 지금 요 분자 자리에 들어갈 거고 분모는 fn인데 준호야 fn이 뭐야?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n을 넣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n제곱이고 요거 2n제곱이니까 3n제곱 플러스 1 요게 fn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분자는 방금 찾은 거 4n제곱 빼기 2 이거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최고차항의 개수로 딱 답 얼마예요? 그렇죠. 요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밑에 거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까요? 52번 52번 예전에 우리 진도 나갈 때 누가 이거 질문했던 문제인데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찾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수열 단원에서 배웠다, 그지? SN을 가지고 AN을 찾고 싶으면 예진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더라? 그렇지. SN 빼기 SN-1 이렇게 해가지고 찾을 수 있죠. 그쵸? 물론 뭐 이거를 뭐 두 번째 항부터 적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규칙들이 있지만 이 문제는 그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AN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 공식을 통해서 AN 찾아가지고 집어넣어서 극한값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해보자. 52번 자,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AN을 찾아보면 한영아 AN이 뭐 나와? 마이너스 4n 플러스 1 맞아요? 이상한데? 근데 상관없어요. 뭐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긴 한데 SN이 SN에서 SN-1을 빼면은 이게 SN이고 빼기 SN-1이면은 자 요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저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부터 정리를 하면은 중괄호 안에 있는 게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니까 중괄호 안에가 2n제곱 아니 그냥 지워버리자. 2n 지워버리 2n제곱 지워버리고요.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n 지워버리고요. 그죠? 요거 마이너스 있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붙어주면은 4n 빼기 5 이렇게 돼야죠. 4n 빼기 5. 그지? 그래서 일반항이 4n 빼기 5고요. 자, 이 an이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가 주면은 자, 요 극한을 구할 거니까 분자는 요 놈 제곱한 거. 어차피 근데 우리 궁금한 거는 최고차항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최고차항만 쓸까요? 얘를 제곱하면 최고차항이 얼마야? 16n제곱이고 분모는 sn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최고차항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뭐다? 3번 이렇게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수원뿐 아니라 이 단원에서도 우리가 한동안 수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종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넘겨보면은 다음 페이지에도 우리가 수열 단원에서 배웠던 것 중에 자 53번 문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무엇에 대한 기억이 좀 나야 돼? 시그마, 그죠? 시그마에 대한 기억이 좀 나야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에 대한 복습이 좀 돼야지 풀 수가 있다. 근데 뭐 시그마에 대해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죠. 안 까먹었죠? 이거 k는 1부터 n까지 k하고 그 다음에 k 제곱하고 그 다음에 k 세제곱하고 이 정도는 다 기억하지, 그지? 자, k가 뭐였더라? 2분의 n 플러스 1이었죠? 그 다음에 k 제곱은 뭐였더라? 6분의 n 뭐지?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치? 여기 요 괄호랑 둘이 더한 게 세 번째 괄호인 거예요. 그죠?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실제로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할 때도 요 숫자랑 더한 게 세 번째 숫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쓰기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k 세제곱은 뭐죠? 2분의 n 플러스 1 똑같이 쓰고 통째로 어떻게? 통째로 제곱 이렇게 했지, 그치? 네, 시그마 공식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보자마자 이 분모 있잖아, 분모. 이 분모 1부터 n까지 다 더하는 거 이게 이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보자마자 분모를 요걸로 싹 바꿔치기 해줘야 돼, 그치?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죠? 2분의 n 플러스 1분의 8n제곱 마이너스 3n인데 어차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극한값은 최고차항이 결정할 거 아니야. 그럼 분모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예요? 2분의 1인 거지? 분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예요? 8인 거지? 차수는 똑같고. 그럼 결국 이거는 2분의 1분의 8 요렇게 극한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얼마다? 16이다. 그쵸?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인에 요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여기서 이제 모르는 문자를 찾는 건데 요거는 59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9번. 자, 요런 애를 만났을 때 분모하고 분자가 일단 차수가 어떻다라고 볼 수 있죠? 차수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루트 안에 있는 2차는 사실상 1차랑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봐야 될까요? 유리화 해야 될까요?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왔을 때 유리화가 꼭 필요한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A가 보기에 보면 다 양수들이잖아요, 그죠? 다 양수들이기 때문에 이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아니야, 그치? 그러면 바로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최고차항들만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나눈다니까 정확하게 쓰면 이제 n으로 나누는 거죠. n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고 루트 안에는 다 n제곱으로 나누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결국은 다 0으로 갈 거고 이런 거 다 0으로 가잖아. 다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살아남는 것만 쓰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되지, 그치? 그게 얼마다? 그게 5분의 1이다 이런 거니까 a값 바로 나오죠. 답은 4, 그치?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로 넘어가서 13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서 60번 문제 같은 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이런 게 이제 뭐가 필요한 모양이야? 요런 게 이제 유리화가 필요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 분모는 아니지만 분자에 있지만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하는 느낌으로 분모 분자에 뭘 곱해줘야 돼? 가운데 부호만 플러스로 바꾼 친구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루트 4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플러스 2n 요거를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한다. 미안하, 이렇게 곱하면 분자가 뭐가 되겠니?
서로 지워지는 거 지워버리면은 3n 플러스 1만 남겠죠. 그죠? 분모는 그대로고 분모는 그대로 이렇게 돼 있고 분자가 3n 플러스 1 요것만 남을 거야. 그럼 준호야 이렇게 쓰는 순간 아까 처음에는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었는데 이거는 무슨 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그럼 무엇이 중요해? 최고차가 중요하지. 그래서 최고차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보면 결국 얘는 2 더하기 2분의 3꼴이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분의 3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지? 자, 요 유형 중에서 요거 한번 봅시다. 63번 한번 볼게요. 63번. 자, 63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런 애가 나왔는데 요렇게 생긴 식의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했어요. 병준 이거 문제 기억나? 이거 수업 시간에 풀었었는데 이거. 아 준호 기억나? 기억을 잘 더듬어봐. 원래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 함께 사용하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중학교 때 뭐 이런 거 했잖아. 무슨 루트 3의 소수 부분. 이거 어떻게 구하죠? 루트 3의 소수 부분이 뭐야? 그 루트 3이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 그치.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에서 얘의 정수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빼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한영이 말대로 루트 3이 1과 2 사이에 있으면 루트 3의 소수 부분은 루트 3에서 얘의 정수 부분인 1을 빼는 게 이제 소수 부분을 찾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을 찾으려고 할 때도 당연히 얘가 누구와 누구, 정수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이용해서 소수 부분을 구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얘는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요 식이 요 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큰 완전제곱식과 얘보다 조금 작은 완전제곱식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딱 눈에 띄는 것은 9n제곱하고 뒤에 뭔가 붙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 루트 9n제곱보다는 얘가 크겠죠. 그리고 자 또 여기서 얘보다 조금 큰 완전제곱은 누굴 만들 수 있을까? 얘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제곱식이 되려고 하면 여기 5n 대신에 하나 키워서 6n으로 만들면 완전제곱식 되죠. 그래서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라는 이 두 완전제곱 사이에 얘가 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 루트 9n제곱은 뭐랑 같아요? 3n이랑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3n 플러스 1 전체 제곱이잖아. 그럼 루트까지 생각하면 이건 3n 플러스 1과 같은 거죠. 요렇게,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한 요 식은 3n보다는 크고 3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거잖아. 마치 아까 루트 3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았던 것처럼. 그치? 그러면 이놈의 얘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 거예요? 3n이야. 3n이랑 3n 플러스 1은 딱 1 차이 나는 두 숫자니까 이 녀석이 그 사이에 껴있다면 얘의 정수 부분은 딱 3n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뭘 표현할 수 있어? 얘의 소수 부분도 표현할 수 있죠. 소수 부분. 그치? 요 식을 그대로 한번 써주고, 요 그대로 한번 써주고, 여기에서 얘의 정수 부분인 3n을 어떻게 한 거? 뺀 거. 그치? 뒤에다 빼기 3n을 이렇게 띡 붙여주면 요것이 문제에서 말하는 a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나는 이놈한테 리미트 붙여가지고 극한값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것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유리화 필요하겠죠, 그죠? 자, 예진이가 해보자. 요거를 유리화 시켰다라고 하면 분모에는 뭐가 써 있을까? 그쵸?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부호만 플러스인 거 요게 써 있을 거고요. 분자에는 뭐가 써 있을까?
유리하면 뭔데? 그쵸? 5n 플러스 1만 이렇게 남아있는 요 상태가 될 겁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만 쏙쏙쏙 뽑으면 뭐가 돼요 이거? 뭐가 돼 예진아? 그렇지요. 6분의 5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 그 옆에 66번 한번 풀어봐요. 66번 66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나왔어? 이 66번의 포인트는 뭐야? 유리화가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이 문제의 포인트는 분자도 유리화가 필요하고 분모도 유리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차근차근 쓰면은 식이 되게 길지만 사실 우리가 유리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분자를 유리화시키면 여기다가 이제 자, 얘를 유리화시킬 수 있는 짝꿍인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얘를 곱할 거고 당연히 얘를 분모에다가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모를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도 역시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하고 나면 간단한 식이 나오죠. 그쵸? 얘랑 하면 뭐만 남아? 3만 남고 얘랑 하면 1만 남죠. 그쵸? 그래서 분자는 3 남고 요거 이렇게 붙어있는 모양일 거고 분모는 얘랑 하면 1 됐으니까 그냥 요 부분만 하나 남아있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거는 이제 무슨 꼴이에요? 요 상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 항들만 쏙쏙쏙 뽑아서 보면은 1 플러스 1분의 3괄호 1 플러스 1 요런 모양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다? 3이다. 맞죠?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문제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도 역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자 68번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식을 만났어.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뭘까요? A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돼? A가 만약에 음수면? 응?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가 2로 수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면 2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A가 음수면 얘도 지금 무한대로 가는 애인데 여기 A가 음수면 이 마이너스랑 A랑 만나서 이 뒤에도 플러스 N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절대로 2로 수렴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얘가 2로 수렴했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A가 0보다 작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0보다 클 때, 그지? 0보다 클 때.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어야지 이게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면 당연히 무한대일 거냐, 그지? 그래서 A가 일단 0보다 커야 되겠구나라는 거랑 캐치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는 대로 얘를 뭐 해볼까? 유리화 시켜야 되겠죠? 얘를 유리화 시키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모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 플러스 an 플러스 b 얘를 곱해주고 이거를 똑같이 분자에다가도 곱하면은 결국 분자는 뭐가 될까? 분모는 이렇게 써줄 거고 분자가 합차공식 돼가지고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자, 요거 제곱해서 빼면 되죠. 제곱해서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제곱 n제곱 마이너스 2abn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게 2로 수렴을 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2로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야 할까요? 반드시 분자에서 요 n제곱과 요 마이너스 a제곱 n제곱 요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사라져야 돼. 저게 만약에 안 사라져 버리면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분모는 지금 1차식이잖아. 근데 분자가 2차식이 돼버리면 발산할 거 아니야, 무한대로. 그치?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자에서 n제곱에 해당되는 것들이 사라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a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요? a제곱이 1이 돼야 돼. 근데 a제곱이 1인데 우리는 a가 0보다 크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a가 그냥 1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쵸? 자, a가 1이야. 그럼 a가 1이라는 것을 이제 이 식에다 적용을 시키면은 요 n제곱이랑 여기 마이너스 a제곱 n제곱 사라져 버리겠죠.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a 자리 1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 2bn이 되겠죠. 2bn 이렇게 될 거고, 자, 밑에서도 a가 1이니까 여기 이렇게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 그럼 여기서 이제 최고차 항의 개수들만 쏙쏙 뽑아보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잖아. 최고차 항이. 그치? 그 값이 얼마다? 그 값이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요 분수가 2가 되려면은 이 부분이 얼마여야지 가능해요? 그게. 이 부분이 0이어야지 가능하거든. 그치? 그래서 B가 0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치? 그래서 원리는 같은데 중간에 이제 그 미정계수 A랑 B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생각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숫자로 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값이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유형 중에서는 우리 7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3번. 자, 이런 거 어떻게 풀까, 얘들아? 예. 예. 요거 68번.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은 혹은 A가 0이랑 같아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얘가 A가 0보다 작으면은 요 마이너스랑 만나가지고 플러스 몇 n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트 뭐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뒤에 예를 들어 플러스 3n 플러스 1 뭐 이런 게 붙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수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죠? 이게 무한대로 가는 애가 플러스 또 무한대로 가는 애가 만나게 해버리면 절대 수렴할 수 없잖아.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어야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A가 음수면 안 돼. A가 0보다 커야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만들어진다. 그죠? 자, 다시 73번으로 와서 73번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풀었었죠?
기억나니?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이게 이제 뭐라고? 이게 72번 같은 거는 그냥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계산해버리면 그냥 나오거든요. 그지? AN이 수렴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AN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얘는 알파 플러스 1분의 3알파 빼기 2가 2다. 해버리면 그냥 알파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고 73번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 부분, 요 2n제곱 마이너스 3n an 요 부분을 이렇게 하나의 수열로 치환해가지고 푸는 게 정석이죠. 아이고. 이렇게 하나의 수열로 치환해서 푸는 게 정석이었어요. 그래서 자, 얘를 bn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4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이 부분을 통째로 우리가 bn으로 놨으니까 그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n제곱 마이너스 3n 곱하기 an 이걸 bn으로 놨기 때문에 자 이걸 an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2n제곱 마이너스 3n분의 bn 그치?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활용해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an 이것의 값을 찾는다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 an 자리에다가 요걸 이제 넣자는 거죠. 그렇죠? 얘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마이너스 3n분의 n제곱 하나 추가됐으니까 n제곱 곱하기 bn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서 자 요 부분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수렴하는 친구죠. 그리고 bn도 4로 수렴하는 수열이죠. 그죠? 그러므로 그냥 이거 리미트 따로따로 씌운다라고 생각하면은 요 빨간 부분은 얼마로 수렴할 거고 빨간 부분은 2분의 1로 수렴하겠고 요 bn 나름대로 4로 수렴하겠지. 그러면 결국 이거는 2분의 1과 4가 곱해진 요런 모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탁 풀리지 않으면 얘처럼 그 주어진 식 전체를 하나의 수열로 치환을 하시고 그 식을 잘 정리해가지고 푸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로 가서 15페이지가 이제 샌드위치 정리 나오고 요런 페이지인데요. 여기 한 문제 풀어봅시다. 79번 15쪽에 79번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걸 잘 쥐어짜가지고 79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란 얘기죠.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자 이게 성립을 한다면 가운데 있는 an을 내가 a1부터 a2 띵띵띵 an까지 요렇게 더한 이 녀석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을 거냐면 얘한테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n 넣은 것까지 합. 그걸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요거랑 마찬가지로 또 얘한테 1, 2, 3 해가지고 n까지 집어넣은 거의 합. 그 사이에 제가 놓여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준호 납득이 되나요? 병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썼으면 그 다음에 정리는 간단하지. 얘는 이 앞으로 꺼내버리고 우리 아까 시그마 k 했잖아. 시그마 k가 뭐였죠? 2분의 n 플러스 1 그러면은 2 지워지고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거 그냥 우리 편하게 sn이라고 쓸게요. 자, 오른쪽 거는 이거 시그마 따로따로 씌울 수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n 플러스 1일 거고 뒤에 있던 요 1은 시그마가 따로 씌워지면 n으로 나오죠. n 그치? 시그마 안에 이렇게 상수항만 있으면
위에 거랑 상수항 곱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SN은 자, 요거 n제곱 플러스 n과 요거 n제곱 플러스 2n 사이에 껴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는 요것의 극한을 찾기 위해서 요거의 극한을 찾기 위해서 요 밑에다가 싹 다 세 군데다가 싹 다 7n제곱 플러스 10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밑에다가도 요렇게 7n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넣어주고 SN 밑에다가도 똑같이 7n제곱 플러스 10 넣어주고 요거 밑에다가도 7n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넣어주면은 어차피 양옆에 있는 얘와 얘가 어디로 수렴하니까 7분의 1로 수렴을 하니까 가운데 껴있는 요 친구도 7분의 1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지?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답은 7분의 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얘한이 어디서 틀렸어? 그냥 그 뭐지? 저거를 좀 잘못했어. 그 뭐랄까 그 2를 그 분모에다 곱하면은 저거 1이 되잖아요 앞에. 근데 그거를 잘못 곱해서 4가 됐어요. 아, 그랬어. 근데 그렇게 됐으면 7분의 4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14분의 2가 나오는데 14분의 4. 14? 14는 어떻게 나오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분모를 또 그 분모가 또 2분의 몇이 남아가지고 그거 아래 거랑 그때로 14가 됐어요. 아. 자,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문제도 한번 볼게요. 80번 문제. 80번 어떻게 하나? 80번. 갑자기 사인 n세타가 나왔는데 사인 n 세타의 그 어떻게 구하죠? 몰라요. 사인 n세타 뭐 n자리에다 1씩 넣어봤자 뭐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사인 4세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값들을 우리가 하나씩 구하는 걸 구할 수는 없죠. 그것도 몰라면 그 샌드위치. 그렇지. 자, 사인 n세타. 사인 n세타는 뭐 n 값이 뭔지 그러니까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고 n 자리에 뭐 여러 개를 넣을 거잖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어쨌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건 사인 함수잖아요. 사인 함수는 아무리 커도 1 이하이고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 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분모에 2n 플러스 1을 다 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깔아버리면 어차피 2n 플러스 1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영향 없고 요런 대소관계가 성립을 할 건데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앞에 거 뒤에 거는 둘 다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는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n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갈 거고 얘도 n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도 어디로 간다? 얘도 0으로 수렴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지금 요 뒤에 부분 요거 해결된 거 아니야. 요거 해결된 거잖아요. 요거. 그러면 앞에 부분은 또 앞에 부분대로 요렇게 생긴 요 분수는 또 얼마로 수렴할 테니까 2분의 3으로 수렴할 테니까 결국 이거 전체는 2분의 3 빼기 0 이런 꼴이네요. 그죠? 답은 2분의 3, 4번. 요렇게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해 라는 것을 떠올리면 그러면 이제 쉽게 해결이 가능한데 이제 다른 종류의 문제들 풀다가 갑자기 만나면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샌드위치 정리 자체를 못 떠올릴 수 있어. 그죠? 자, 내려가서 81번 한번 보겠습니다. 81번. 자, 일단 여러분의 생각대로 답 한번 골라봐. 81번 답이 뭘까? 디귿은 일단 아까 우리가 내용 정리하면서 왜 틀렸는지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은 앞에는 등호가 없더라도 뒤에는 등호가 있어야 맞는 말이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등호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요. 기억은 어때, 기억?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확실한 거는 발예가 탁 떠오르면은 바로 확실하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기억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 뭐가 있을까요? 엄청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AN을 그냥 n이라고 하고 bn을 n제곱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무한대로는 가잖아.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 이거? 이거 0이 되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차수가 달라도 무한대로 갈 수 있는데 섞어버리면 이제 차수의 차이 때문에 1로 수렴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얼마든지 발레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건데 니은인데 그럼 니은은 어떻게 하면 이건 맞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발레는 없겠지. 근데 어떻게 하면 얘가 좀 맞다는 것을 좀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아까 전에 그 몇 번이야? 그 73번 같은 느낌으로 자, 얘가 알파로 수렴을 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알파로 수렴을 한다 그랬으니까 요 부분을 하나의 수열로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CN이라는 수열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알파로 수렴을 하는 거죠. 그리고 AN 빼기 BN이 CN인 거니까 AN이 무한대로 가니까 AN은 뭐가 돼요? BN으로 정리할까? BN은 뭐가 돼요? BN은 이렇게 넘어가면 AN 플러스 CN이죠. 그치? 그럼 요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요 마지막 걸 한번 봐봐. 요 마지막 걸 보면은 여기서 방금 이제 BN이 AN 플러스 CN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분의 AN 플러스 CN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요걸 이제 분모 분자 이렇게 따로 써보면 앞에 거는 1이잖아 그냥.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AN 분의 CN 이거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AN은 어디로 가는 수열이고 AN은 무한대로 가는 수열이고 CN은 뭔지 모르겠지만 수렴하는 수열이잖아. 그럼 AN분의 CN이라는 이 분수는 무조건 얼마가 되겠어?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0이 될 거니까 남은 건 뭐예요? 1밖에 없거든. 그치? 그래서 요 놈의 값은 1이 무조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 BN이 왜 저거예요? 우리가 AN 빼기 BN을 CN으로 잡았어. 예. 그러면은 이거 넘기면 이거 아니야? 아 빼기구나 여기가. 빼기. 빼기면 요렇게인데 어차피 0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다 결과는 1입니다. 그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진도를 나가는 거니까 밀리지 마시고 일단 요거 오늘 15쪽까지 했으니까 10쪽부터 15쪽까지 풀어 오시고 여력이 되면 조금 더 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각자 뭐 개념 원리 어디까지 뭐 RPM 어디까지 끝내겠습니다 약속한 부분들 있잖아. 그런 부분들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이 새로 나가는 재본 교재가 밀리지 않게 나가는 거. 요걸 우리가 좀 빨리 쫙 나가야 그 다음에 우리 중간고사 대비로 다시 한번 또 돌 수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좀 나가 봅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